안녕하세요. 선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작가님의 여러 가지 고찰이 담겨 있고, 책을 읽다 보면은 아프신 어머님께 바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분 좋게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어느새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던 자식이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여러 검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동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질문을 건넸다. 날도 선선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먹고 갈까요? 어머니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시간이란 단어가 귓속으로 스며들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들릴 듯 말 듯 시간이라고 웅얼거렸다. 차를 몰아 이동하는 내내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시간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다. 어머니가 오시는 주말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못 오시는 날에도 나는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며 한참 동안 사람들을 구경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건네주던 따스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바다처럼 너른 품에 안기고 나서야 멈추었던 어머니를 향한 기다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에서 돋아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작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진실이라는 거울. 우린 진실이라는 커다란 거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각자 유리한 입장에서 바라본 뒤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 라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깨지기 전 온전한 상태의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둘만의 여행.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내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사람, 사랑, 삶.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구태여 감추려 하기보다 은근하고 고든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스럽다는 말은 자랑스럽다라는 말과 꽤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다. 사랑은 때로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에는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내 생각은 언젠가 TV에서 방송인 이상벽 씨와 연로한 모친이 나누는 장면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상벽아, 내가 죽지 않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정정한 어머니와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 살아가면서
우린 별것 아닌 말 한마디와 문자 한 줄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끝내 헤어진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헤어짐의 과정을 복기에 돌이켜보면 우린 대개 마음 때문에 멀어지는 듯하다. 고정되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